우리 2C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용어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렉 걸렸네요. 제가 렉 걸렸네요. 그래서 자, 가운데 잡히는 거, 요거를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요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요렇게 하는 선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요것들은 그리드 혹은 뭐 투시선, 요런 식으로. 그리드라는 거는 이제 그 기준으로 잡아놓을 만한 뒤쪽으로 이렇게 싹싹 이제 잡아놓는 그런 선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었나? 여기 있다. 요런 애를 이제 그리드라고 많이 하죠.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리드를 잡아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리드 혹은 투시선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렇게 소실점이 있는 곳에 수평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혹은 아이레벨 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레벨 수평선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하이앵글이냐 로우앵글이냐가 차이가 납니다.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하늘, 밑쪽은 땅이 되게 되고요. 땅이 있는 경우에는 뭐 지평선, 뭐 바다나 이런 경우에는 수평선,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죠. 이 소실점이 2개인 친구가 있고 하나인 친구가 있고 3개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1점 투시라고 할 거고요. 이 친구를 2점 투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3점 투시라고 할 건데요. 이 친구들의 차이점은 이렇게 슉 하고 들어가는 소실점이 하나냐, 2개냐, 3개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소실점이 몇 개냐 하는 거에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나눠집니다. 참 쉽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주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모든 세상, 지금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1점 투시, 2점 투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의 모든 친구들이 3점 투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눈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을 만들어 줄 때 약간 이렇게 몰아주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보고 있던 어쨌든 밑에 있는 애가 있고 위에 있는 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밑으로 살짝 이렇게 가는 느낌과 위로 살짝 가는 느낌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점 투시 같은 거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시선 그리드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만 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벤치를 그린다 쳤을 때, 이렇게 생기는 벤치를 그린다 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 있죠. 옆선에 해당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 소실점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쭉쭉 직선을 그리듯이 그려집니다. 직선, 요거랑 요렇게 옆으로 가는 직선.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려면 3차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Z축, X축, Y축 이렇게 되는데, 요게 Z일 거고 얘가 X일 거고 얘가 Y일 건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알고만 있으세요. 그래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Z축일 거고, 이제 옆으로 가는 게 Y축, 그리고 위로 가는 게
위로 가는 게 Y축, 옆으로 가는 게 X축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메이플 같은 거를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두 개잖아요. 이게 2차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플을 해서 절대 메이플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X축이고요. 이렇게 위로 가는 거 요게 Y축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3차원, 예를 들어서 던파 같은 거 점프를 했을 때 생기는 게 Z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요 위로 올라가는 친구랑 옆으로 가는 친구가 이쪽에 투시선에,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쪽으로 넘어간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투시는 설명이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점가라던가 그런 거를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빨간색으로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뭔가 교차로 같은 거나 그런 거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투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그려준다거나 그렇습니다. 저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수직선이 혼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가듯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 다 투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위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가 확실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가면은 이제 아이 레벨이 밑으로 생기기 때문에 위에서 본 밑에서 본 건물 이런 거를 만들어 주기 쉽고요. 이런 식으로 빌딩 같은 거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는 또 밑에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본 건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점 투시는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육면체라고 부르는 입방체라는 게 있어요. 입시에서 쓰는 입방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정육면체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3점 투시가 적용이 되는 입방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그려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그려줘야 되고, 여기서는 밑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여기로 가게끔, 여기서 그려주는 거는 여기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입방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정육면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육면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그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3점 투시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설명할 때 투시선을 이렇게 안쪽에 놓으니까 이렇게 3점 투시 설명에도 이렇게 하고 2점 투시에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투시선이, 그러니까 소실점이 여기에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화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실제 사진을 한번 갖고 와볼까요? 제일 쓸만한 게 구글로 가볼게요. 빌딩이라고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나오죠.
어딘가에서 만나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죠. 그래서 화면 안에 소실점이 잡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사진, 이렇게 멀리서 본 실제 사진도 이 정도로 잡히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보는 평소에 많이 그리는 사진은 요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살짝 보이는. 그러면은 엄청 멀리 있겠죠, 저 멀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알아야 돼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오늘도 목이 살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빌딩 숲 같은 걸 그릴 때, 그럴 때는 살짝은 좀 소실점이 가까워져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눈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그 투시의 선이 잘 안 느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글쎄요, 만약에 요 일러스트에서 배경을 넣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투시선으로 그냥 쓸만한 거 정도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 그냥 이거 사실 처음에 구상했을 때 약간 뒤쪽에 뭐 이런 데스크 정도 있고 그런 거 구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투시를 넣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뭔가 앵글이 들어간 그림처럼 보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위에서 본 거 정도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의 앵글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고, 여기에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복도 정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요게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짝 높아지는 게 낫겠다. 약간 높아지게 해줘서 뭐 이 정도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복도 정도를. 그림엔 전혀 안 어울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저는 이런 좀 가까이 있는 일러스트에는 투시선을 잘 안 쓰는 편이고요. 투시선을 써봤자 글쎄요, 뭔가 물체가 이렇게 있다 정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컵이 하나 있다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요런 의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랑,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리드선 찾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가고 있겠구나 이런 것만 이제 체크를 살짝씩 해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어떻게 앉아 있겠구나 이런 것만 체크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뭘 넣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해주는 편이죠. 그래야 이제 좀 어색하지 않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어떤 요 네모에 앉아있냐?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캐릭터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찾는 거. 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앉아있는 요 네모를 찾는 거, 요런 거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시라는 게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를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나마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이제 투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들어가는 영상을 많이 안 만드는 이유도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그 방법이 좀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좀 이렇게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